자, 솔직하게 한번 털어놓고 시작합시다. 여러분, 이 하얀 플라스틱 막대기 돈 주고 사신 적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은행 창구에서 주워고 회의실 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죽지도 않는 싸구려 취급. 그게 이 녀석 모나미 153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엔지니어인 제 눈엔 이 150만원짜리 갤럭시보다 이 300원짜리 플라스틱 쪼가리가 더 무서운 괴물로 보입니다. 삼성 반도체도 불량이 나는데 이 녀석은 1000개를 만들어도 분량이 3개도 안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쓰레기 취급했던 이 300원짜리의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1962년 봄 서울 여의도 백사장에 임시로 세워진 천막 전시장. 먼지가 날리는 이곳에서 국제산업박람회라는 거창한 이름의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국제라고 해봤자 일본 기업 몇 개와 미국 상사 직원 몇 명이 전부였던, 지금 생각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현장에 35살의 인쇄소 사장 송삼석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명함 인쇄로 근근히 먹고 사는 영세 사업자였고 이 박람회에 온 이유도 명확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아보자는 절박한 생존 본능 때문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들른 일본 부스에서 그는 난생 처음 볼펜이라는 낯선 물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너무 당연해서 신기할 것도 없지만 당시 한국인들은 연필 아니면 붓으로 글을 썼던 시대였습니다. 송삼석이 조심스럽게 그 파란색 펜을 집어들었을 때 일본 전시 담당자는 거만하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거 일본 최신 기술입니다. 한국에선 못 만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송삼석의 자존심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펜을 눌러보니 딸깍 소리와 함께 펜촉이 튀어나왔고 종이에 선을 그어보니 연필보다 훨씬 부드럽고 진한 글씨가 써졌습니다. 마치 마법을 본 것 같았다고 훗날 그는 회고합니다. 박람회장을 나선 송삼석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죠. 저걸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아니,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심지어 볼펜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 여러 볼펜 회사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경쟁자를 만들어줘야 하죠?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기술 이전은커녕 공장 견학조차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송삼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볼펜 몇 자루를 사서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좁디 좁은 인쇄소 구석에서 직원 3명과 함께 그 볼펜을 나사 하나까지 완전히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적군의 무기를 노획해서 역설계하는 공병처럼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부품 하나하나를 스케치했고 재료를 분석했고 작동 원리를 추론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1963년 초 드디어 첫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희열은 3초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펜촉을 종이에 대고 선을 그어보는 순간 잉크가 주르륵 흘러내려 종이를 온통 파랗게 물들여 버렸거든요. 두 번째 시도에서는 아예 잉크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실패가 거듭될수록 송삼석과 그의 팀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습니다. 문제는 잉크의 점도였습니다. 너무 묽으면 줄줄 새고 너무 거르면 막혀버리는 이 미묘한 균형점을 찾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던 겁니다. 그렇게 좌절과 시행착오를 반복하던 1963년 여름, 송삼석은 다시 한번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습니다. 이번엔 전자회사 견학이 목적이었는데 공장 투어 중 우연히 휴게실에 놓인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를 보게 됩니다. 그 기계에서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크림을 멍하니 바라보던 순간 송삼석의 뇌리에 번개가 쳤습니다. 이거다. 아이스크림도 점도가 생명이거든요. 너무 묽으면 흘러내리고 너무 거르면 기계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온도와 압력을 정밀하게 조절해서 완벽한 점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잉크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송삼석은 미친 듯이 잉크 배합 실험에 몰두합니다.
화학물질 A와 B의 비율을 0.1 단위로 조정해가며 수백 번의 테스트를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손은 온통 파란 잉크로 물들어 마치 아바타처럼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7.2 대 2.8이라는 황금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게다가 섭씨 23도라는 최적 온도까지 발견해냈죠. 이후 모나미 공장은 1년 내내 실내 온도를 23도로 유지하게 되는데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풀가동하고 한겨울에도 히터를 돌려야 했으니 전기세가 어마어마했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품질이 곧 생명이었으니까요. 1963년 12월 드디어 완벽한 볼펜이 탄생했습니다. 잉크가 세지도 않고 막히지도 않으며 부드럽게 써지는 기적 같은 물건. 송삼석은 그 펜으로 종이에 자기 이름을 쓰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2년간의 지옥 같은 싸움 끝에 얻어낸 승리였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엔지니어의 시선으로 이 작은 괴물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모나미 153, 이 녀석을 완전히 분해하면 부품이 딱 5개 나옵니다. 스프링, 펜촉, 잉크관, 바디, 노크. 끝입니다. 여러분, 아이폰 하나 분해해보면 부품이 몇 개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대략 200개가 넘습니다. 갤럭시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이 볼펜은 고작 5개로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애플의 전설적 디자이너 조너선 아이브가 진정한 디자인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이라고 했지만 모나미는 1960년대에 이미 그 경지에 도달해 있었던 겁니다. 먼저 이 녀석의 심장부 펜촉을 들여다봅시다. 여기에는 직경 0.7mm의 텅스텐 카바이드 볼이 들어 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굵기보다도 작은 이 쇳덩어리가 바로 모든 마법의 핵심입니다. 이 볼이 종이 위에서 구르면서 뒤쪽 잉크관에 있던 잉크를 조금씩 종이에 전달하는 원리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볼의 진원도입니다. 완벽한 구형이어야 합니다. 0.001mm라도 찌그러져 있으면 잉크가 고르게 나오지 않아서 글씨가 끊기거나 번지게 되거든요. 모나미는 이 작은 볼을 만들기 위해 무려 17단계의 연마 공정을 거칩니다. 처음엔 거친 사포로 대략적인 형태를 잡고 그 다음엔 점점 더 고운 연마제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가는 방식이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이아몬드 파우더로 미세 연마까지 합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봐도 흠집 하나 없는 완벽한 구형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볼 주변을 감싸고 있는 펜촉 소켓의 정밀도도 무시무시합니다. 볼이 너무 헐겁게 끼워지면 빠져나가 버리고 너무 빡빡하게 끼워지면 회전이 안 돼서 잉크가 안 나옵니다. 그 틈새가 정확히 0.02mm여야 해요. 이게 얼마나 정교한 수치냐면 사람 손톱 두께의 5분의 1입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이죠. 이 미세한 간격을 60년 동안 유지해온 겁니다. 다음은 잉크의 비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점도 얘기를 좀 더 깊이 파보죠. 모나미 153의 잉크 점도는 약 3000cm푸아즈입니다. 물의 점도가 1cm푸아즈, 꿀의 점도가 약 1만 cm푸아즈인 걸 감안하면 물과 꿀의 중간쯤 되는 농도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점도가 너무 낮으면 중력 때문에 잉크가 줄줄 흘러내리고 너무 높으면 표면 장력 때문에 볼이 아무리 굴러도 잉크가 안 나오거든요. 3000cm푸아즈라는 숫자는 수천 번의 실험 끝에 찾아낸 골디락스 존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그 지점. 그리고 잉크의 건조 속도도 예술입니다. 종이에 쓴 직후 3초 이내에 건조돼야 손으로 문질러도 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펜촉 안에서는 절대 굳어선 안 되죠. 이 상반된 요구사항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모나미는 특수용제를 개발했습니다. 공기 중 산소와 접촉하면 급속 건조되지만 밀폐된 펜촉 안에서는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화학적 마술이죠. 이제 육각형 바디로 넘어가 봅시다. 왜 하필 육각형일까요? 둥근 펜이 더 예쁘지 않나요? 하지만 공학적으로 따져보면 육각형이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첫째, 책상 위에서 굴러떨어지지 않습니다. 둥근 펜은 조금만 기울어진 테이블 위에 놓으면 대굴대굴 굴러서 바닥으로 떨어지죠. 짜증나잖아요. 육각형은 안정적으로 멈춰 있습니다. 둘째, 사출 금형의 원가가 30% 절감됩니다. 둥근 형태는 금형 내부를 완벽한 원통형으로 가공해야 해서 CNC 밀링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밀도 요구사항도 높아지는데
육각형은 6개의 평면만 가공하면 되니까 훨씬 단순하고 저렴합니다. 셋째, 그립감입니다. 인간의 손가락은 평면을 잡을 때 더 안정적으로 고정됩니다. 둥근 펜은 손에서 미끄러지기 쉽지만 육각형은 손가락 사이에 딱 걸려서 장시간 필기에도 피로도가 적습니다. 그리고 이 육각형 바디의 벽 두께도 절묘합니다. 0.8mm. 이보다 얇으면 쉽게 깨지고 두꺼우면 무거워서 필기감이 떨어집니다. 0.8mm는 강도와 무게의 완벽한 균형점입니다. 재료 역학 시간에 배우는 최적 단면 설계의 교과서적 사례죠. 마지막으로 스프링.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노크를 눌렀을 때 딱딱 소리가 나면서 펜촉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그 쾌감 다들 아시죠? 그게 바로 이 스프링의 탄성 계수 덕분입니다. 모나미는 이 스프링의 탄성 계수를 0.001 단위까지 관리합니다. 너무 세면 노크하기 힘들고 너무 약하면 펜촉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서 글씨 쓸 때 들어가 버립니다. 60년 동안 이 탄성 계수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숫자 153. 이게 왜 153이냐에 대해선 여러 설이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153마리의 물고기 기적을 상징한다는 설, 초기 판매가가 15원이라서 거기에 3을 붙였다는 설, 아니면 순수하게 수학적으로 재밌는 숫자라서 선택했다는 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유가 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숫자가 60년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브랜드의 일관성, 그게 바로 신뢰입니다. 2026년 지금 세상은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아이폰은 매년 새 모델이 나오고 삼성 갤럭시도 6개월마다 플래그십을 갈아치우며 자동차 회사들은 2년마다 풀체인지를 외칩니다. 변화야말로 혁신이고 새로운 게 곧 좋은 거라고 모두가 믿는 시대입니다. 마케팅 부서는 작년 모델 쓰는 사람은 구닥다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밤낮 없이 광고를 쏟아내고 소비자들은 그 함정에 빠져 멀쩡한 제품을 버리고 신제품을 삽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면 본질이겠죠. 하지만 모나미 153은 이 미친 세상 한가운데서 60년째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습니다. 1963년 디자인 그대로입니다. 색깔도 똑같고 형태도 똑같고 부품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가격마저 거의 안 올랐습니다. 60년 전 15원에서 지금 300원이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오히려 실질 가격은 내려간 셈이죠. 이게 고집일까요? 시대착오적 완고함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완벽한 것은 바꿀 필요가 없다는 엔지니어링의 가장 순수한 신념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만들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단순함은 극도로 정교한 결과물이다. 버튼 하나 없는 매끈한 유리사각형, 그 안에 수백 개의 부품과 수억 줄의 코드를 숨긴 아이폰은 분명 위대한 제품입니다. 하지만 모나미 153은 그보다 훨씬 먼저 1960년대에 이미 그 경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부품 5개. 더 이상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완벽한 미니멀리즘. 이게 바로 진짜 혁신입니다. 요즘 한국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중국 샤오미한테 추격당하고 LG는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으며 현대차도 테슬라와 BYD 사이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술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우리 기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마케팅, 자극적인 신제품 발표, 경쟁사보다 한 달이라도 빨리 출시하려는 조급함. 거기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이 제품이 정말 소비자에게 필요한가? 이 기능이 정말 완벽한가? 10년 후에도 쓸 수 있는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모나미를 보세요. 마케팅? 거의 안 합니다. TV 광고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신제품 발표회? 그런 거 없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심플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팔립니다. 계속 팔립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쓰던 펜, 아버지가 쓰던 펜, 내가 쓰는 펜, 그리고 내 아들도 쓸 펜. 3대가 같은 제품을 쓸 수 있다는 건 그 제품이 시대를 초월한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량률 0.3%.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불량률이 5%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애플 아이폰도 2%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모나미는 0.3%입니다. 1000개 만들어서 3개만 불량. 이게 60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을 넘어선 예술이고 예술을 넘어선 종교적 경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책상 위에 있는 모나미 153 하나 집어보세요. 300원. 캔 커피 반값도 안 되는 이 플라스틱 막대기가 사실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자존심이고 엔지니어링 완벽주의의 결정체이며 변하지 않는 본질의 가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계십니까? 본질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유행을 쫓기보다 완벽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모나미 153처럼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게 여러분 인생의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복잡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완벽한 것, 그게 진짜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